네, 안녕하세요. 자, 시간에는 삼성전자 기술적인 분석, 그러니까 차트에 대한 흐름을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이 내용, 이 좀 실적이 좀 둔화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저점에 대한 매수를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점 기회이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저점 매수다, 지금 저점이다라고 확실성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점이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기관과 외인과 프로그램 쪽에서는 엄청난 매도를 하고 있고, 역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자리, 그러니까 더 높은 가격대에 있었던, 이 10월 중순 이때는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죠. 그것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 개인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 이게 좀 늦어지는 것, 그렇죠?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속세죠. 이 주가 100원에 따라서 세금 150억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속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주주 환원 정책, 그러면 뭐 배당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모습과, 또는 또 하나의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죠? 그러니까 지배 구조상에 대한 그 개편,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그룹 자체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과 어떤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겠느냐? 과연 이건 누가 할까요? 개인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일지, 아니면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내용들 모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좋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안다. 그래서 기관과 외인은 매도를 하는 것이냐? 누군가는 수익을 보게 돼 있겠죠. 그죠? 근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가서 누구한테 이제 수익을 주느냐. 근데 대부분 목표치를 보면 7만 원대예요. 7만 원에서 뭐 7만 5천 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7만 5천 원이다라고 하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최고가, 그러니까 신고가를 찍는 거죠. 찍고서도 한참 위쪽으로 가는 가격대죠. 7만 5천 원이면, 그러면 7만 5천 원을 간다. 그러니까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게 뭐죠? 목표치. 목표치는 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7만 원, 7만 5천 원을 간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개인과 기관과 외인 누가 수익을 많이 낼까요?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개인, 뭐 같은 개인끼리 그걸 뭐 비교하자, 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 하나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서 최고의 수익률, 그러니까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이 삼성그룹의 여러 가지의 이런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 내용으로 주가의 흐름과 주가의 어떤 영향, 그렇죠?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어디에서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이것만 저는 고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의 단기적인 하락을 만들어 줄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렇지 않다. 바로 반등이 나와서 반등이 시작이 되면 이건 놓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그러니까 반반씩, 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지금은 개인들이 자 엄청난 매수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특히 지금 거의 뭐 여기에서 지금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다. 왜? 자, 그냥 보시기에는, 자, 이거를 그냥 추세로만 볼게요.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 저점이죠. 예, 완전 저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도 이 추세, 저는 이 추세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만, 이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죠? 예, 깨진 자리예요. 추세가 깨졌다라는 것은, 자, 횡보하고 상승하는 가운데서 이 상승력이 웬만큼 세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예,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라기보다도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 이전에 한 달 됐나요? 제가 이제 분석을 했었을 때에,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자리의 돌파와 안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57,000원에 대한. 지금 이 57,000원을 이 위치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를 돌파와 지지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한번 지지해줬지만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왔죠. 그로 인해서 물론 이 삼성전자가 밀렸기 때문에 시장이 밀렸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자리가 깨지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추세를 이렇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추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캔들을 보면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자리를 잘 보세요. 이 추세를 그렸을 때 이 제가 캔들에 대한 위치, 이거는 다들 아마 여기 보실 겁니다. 뭐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를 보실 거예요. 저는 이 지지가 된 모습을 보고 설정한 게 아니죠. 이전에 앞에 분석을 해서 여기가 지지를 받고,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거의 위치, 그 캔들의 분석과 이 추세를 설정했을 때의 나중에 이 모습이 없었던 이 나중의 모습이, 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후행성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트는 후행성이다.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설정하고 분석한 내용과 이거는 없었다. 그죠? 이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추세와 제 방향성, 그러니까 캔들에 대한 부분과 연결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 모든 조건에서 이탈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이러한 내용.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얼만큼 더 빠질 수 있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 제가 이 5만 원대하고 여기 색칠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자리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 다만 빠질 수 있지만 빠질 수 있다라는 거 뭐죠? 안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식을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이 위치에서 지금 우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이미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빠지는 게 고민이지만 매수를 안 하고 좋은 타이밍과 좋은 자리를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자, 우리가 흔한, 이건 제 분석을 내용,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분석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리를 보시면 돼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리. 자,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리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57,000원에 대한 부분이 추세와 지금 정확하게 이 자리를 지지했고 밀린 자리, 오늘 큰 하락을 만들었었던 저 자리, 그리고 이 자리와 제가 또 한참 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설정을 했었던 이 56,000원에 대한 자리를 보시면 어디? 네, 이 바닥권, 이 한 번 눌렸다가 들어가는 이러한 바닥권의 위치가 또 겹치죠. 또 뭐가 겹치죠? 네, 120선.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20선 다음에 120선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일봉상, 그죠? 그 라인대에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무조건 지켜진다라는 게 아니죠. 왜? 무조건 지켜진다라고 하면 여기가 지켜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자리가 깨지고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깨지는 모습을 보면 다음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남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세가 깨지고 모든 위치가 깨진다라고 하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죠? 반등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뭐 이런 하락이 있었고 하락 가운데서 뭐 저항도 있었고 좀 눌렸다가 이렇게 갑니다. 물론 이 앞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삼성전자에 있어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당장 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당장 엄청난 상승에 대한 것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앞에 이제 저항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 뭐 이건희 회장 전 회장에 대한 뭐 그러한 일들, 뭐 삼성의 지금 이러한 일들 때문에 뭐 빠진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 뭐 그게 정답이겠죠. 그게 정답이지만 제가 보는 것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 앞에 어마어마한 저항들 때문에 저는 좀 상승이 좀 못 가는 게 아닌가. 그냥 저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번에 생긴 일들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그 상승의 제한적인 그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있었을 때의 자 매수, 좋은 기회, 좋은 자리의 매수, 이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리할게요. 누구보다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 그것을 해야 된다. 왜? 당연히 1%, 2%, 삼성전자를 100만 원어치 사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겠죠. 투자금이. 그러면 1%가 그냥 1%일까요? 아니죠. 1% 수익이 그냥 중형주, 소형주 매매하는 10% 수익과 비슷할 수 있다.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러면 1% 저렴하게 살 때, 싸게 살 때 그냥 1%가 아니죠. 그러면 2%, 3%, 4%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미리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엄청난 개인들이 다 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좀 전략적인 그 부분을 잘 세우셔서 남들보다 정말 큰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만 원의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주가의 흐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어떠한 또 흐름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도 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